종강역에 나왔습니다. 2022년 한 해는 상권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7곳을 상권의 형성 시간 순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종로에 나왔습니다. 제가 종로에 관한 역사와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.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종로 상권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와 2010년경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습니다. 이 대로변에는 브랜드를 선도하는 매장들이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항상 줄을 서는 곳이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종로는 종강역 4번 출구부터 종로 상강까지 이 대로변을 기준으로 곳곳에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은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되었고요. 현재도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상권의 세태를 넘어 몰락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7년째 공실이 있는 건물들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걸어가 보겠습니다. 이 4번 출구 입구에 이 공실이 있는 건물은 6년째 현 상태고요.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의 1층도 임대가 빠졌습니다. 예전에 종로라고 하면 그 바로 앞에 종로 서적이 유명한 명소였습니다. 만남의 장소였었는데 최근까지 다이소가 있다가 다이소도 나가고 다이소는 현재 저 사거리로 이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4번 출구부터 걸어온 이 곳곳에도 현재 공실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젊음의 거리 입구인 코너 건물이 있습니다. 그 건물에 있던 매장도 빠지고 6년째 현재 공실에 있고요. 이 대로변을 보면 보통 소매업종하고 패스트푸드 업종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데 현재 소매업종과 패스트푸드점은 거의 종로에서는 철수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예전의 규모를 보면 평당 3억이 훌쩍 넘어야 되는 상권인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요. 이 건물도 2017년도에 124억에 거래됐던 것이 작년에 20억이 낮아서 104억에 거래됐습니다. 근데 아직도 공실이고요. 현재 이런 상황이 종로 대로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여건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매장이 있었는데 빠졌고요. 그 앞에 있는 그 자리도 할리스가 있는데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. 현재 대로변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는 길목이 저 사거리 방향으로 해서 가면 예전에 서울극장, 피카디리, 당성사로 가는 길목이었고요. 이 왼쪽으로 가면 인사동으로 가는 길목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항상 많은 곳이었었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아까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로 서점이 있던 자리가 빠지고 다이소가 들어왔잖아요. 그 다이소가 또 빠지고 이 앞자리 코너 건물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 앞자리 코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사거리가 랜드마크 자리였기 때문에 이 1층 자리에는 항상 당대 유행을 선도하는 업종들이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다이소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이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이소가 들어왔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. 아, 종로 상권이 지금 많은 대변혁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먹자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. 먹자 골목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과거 종로 상권은 광역 상권이었기 때문에 외부 유입이 많은 요소였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피스 상권으로 전락했고요. 현재는 오피스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그 직장인의 유동 인구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. 곳곳에 보면은 이면도 공실이 있긴 한데 대로변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해서 그래도 조금 낮은데 상층부는 아직 공실들이 많고 3면, 4면에 들어가면 공실률이 더욱 많습니다. 그 매장들을 봐도 그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 예전에 종로는 광역상권의 모습이 업무지구 플러스 집객시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극장이나
뭐 서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였는데, 지금은 서점이나 극장은 전국에 어느 곳이나 있기 때문에 종로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외식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른 곳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특색이 많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종로 상권의 그 쇠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고요. 그에 따라 건물 시세와 임대료도 많이 내려갔어요. 그래서 이 임대료는 이쪽 기준으로 보면 1층 10평 기준으로 180에서 300만 원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2019년도에 여기를 걸어가면서 요 앞에서 촬영했던 그 화면이 있는데, 그때보다도 임대료가 한 20-30% 정도 떨어졌어요. 그리고 건물 시세는 요 이면으로 보면 지금 평당 1억 8천에서 뭐 3억 4천까지가 되어 있긴 한데, 저 끝에 가면 코너에 1943 있는 그 건물이 있어요. 저게 송승헌 씨가 투자했던 건물인데 지금 평당 3억 4천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예. 가보실까요? 이제 이 안쪽에 이제 가게들을 보면 유동인구나 그 매장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문을 닫은 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종로 상권은 제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임대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,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찾는 분들이 간혹 문의가 오긴 하는데 그냥 문의만 있을 정도지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모든 건물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쇠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권의 흐름이나 입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강남의 빌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.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뭐 언론이나 중개사들의 말만 믿으면서 현혹되지 마시고 냉정한 그 판단을 하시면서 그 강남 빌딩도 볼 요지가 있고요.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그 상권의 흐름이나 입지를 잘 판단하는 요소가 더욱 두드러집니다. 값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이 앞에 있는 코너 건물이 송승헌 씨 건물이에요. 현재는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제가 2019 부분에서 송승헌 씨 건물, 하정호 씨 건물을 말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했어요. 아니, 이 두 분이 걸 보니까 이 상권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나? 라고 말씀드렸는데, 제가 이제 뉘앙스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 예상은 지금 맞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그 1990년대 초반부터 종로 상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년 가까이 이 흥망성쇠를 다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그 종로 상권의 전성기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놀란 면도 있을 텐데, 그때 종로를 이용했던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계신가요? 신도시로 가셨나요? 예. 대부분 아마 학부형일 거예요.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게 바쁠 이유도 있고, 또 종로에 특별히 올 일이 아니고서는 이곳에 아마 오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자녀분들도 종로는 아는데 아마 또 트렌드한 면이 없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특별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재 종로는 이 상권을 이용하는 평균 연령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, 또 상권을 그 트렌드를 리더하는 20, 30대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습니다.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익선동이나 을지로 쪽으로 많이 가고, 또 광화문 디타워 일대도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 세대를 넘어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종로 상권의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종로 상권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. 좀 어려운 상황인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예전 종로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상권의 대변혁의 흐름으로 7편의 영상을 찍을 건데, 첫 번째로 종로 상권을 봤습니다. 다음 편에는 이어서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.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